안녕하세요. 개발자 테드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2018년 코드잼, 구글 코드잼 라운드 1A 이제 두 번째 문제. 제목은 Beat Party라는 문제예요. 자, 그래갖고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내용을 보면 영어로 막 써있죠. 또 뭐라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적절히 이제 요약을 해보면 요거죠.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링크가 있고요. 지금 이 GitHub에 제가 이제 요 소스 코드는 올려놔 있고요. 이 유튜브 동영상의 그 내용 부분에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소스 코드 안에는 이 문제의 링크, 원본 문제의 링크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해볼게요, 문제를. 일단 이 문제는 뭐냐면 로봇들이 있대요. 로봇들이 파티를 준비한대요. 로봇들이 파티를 준비하는데 슈퍼마켓에서 비트를 사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비트는 우리가 먹는 그 비트가 아니고 1, 0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우리 전산에서 쓰는 용어 0과 1로 이루어지는 그 단위 유닛이죠. 그게 이제 그 비트인 거예요. 네, 웃기죠? 이게 이제 웃기려고 이렇게 만든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창의력이 아주 대단해요. 네, 가관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슈퍼마켓에서 이제 비트를 사는 상황인데 이제 사라고 보낸 그 로봇들이 R기예요. R계의 로봇이 있어요. R기의 로봇이. 이게 지금 로봇이면 기라고 표현해 줘야겠죠? 개는 좀 그렇고 명도 좀 그렇고 R기의 로봇이 지금 쇼핑 중인 거고 이제 살 수 있는 전체 비트의 수가 이제 B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다기보다 사야 하는 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B개의 비트를 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제를 위해서 대기 중인 캐시어, 그러니까 이제 주문 받아주는 애, 그 캐시어의 수가 C기예요. C명인데 여기 캐시어는 사람일까요? 뭐 아무튼 자 이제 이렇다고 했을 때 이제 다른 규칙들이 있어야겠죠. 일단 캐시어는 한 명이 최대 M개의 비트를 처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M개 처리하고 나면 더는 처리 못 해주는 거죠. 힘들어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이제 M개를 처리해 줄 수 있고, M개의 비트를. 그리고 이 비트 하나하나를 스캔하는데 S초가 걸리는 거죠. 그리고 결제 및 포장을 하는데 P초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 비트가 딱 오면 이거를 이렇게 띡 이렇게 스캔하는 거 하나하나 집어갖고 스캔해야 되잖아요. 비트를 집어서 스캔하고 요거 하나 하는데 S초가 걸리는 거고 다 이제 찍었으면 얼마 내야 되는지 나왔으니까 결제를 받고 포장을 하잖아요. 그걸 하는데 P초가 걸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했을 때 어떤 로봇이 N개의 비트를 가지고 이건 이제 만약이죠. 제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든 건데 N개의 비트를 가지고 왔으면 몇 초가 걸리냐? N개를 한 개에 S초씩 스캔을 하니까 스캔하는 데만 S 곱하기 N초가 걸리고 여기에 플러스 P 그래서 S 곱하기 N 플러스 P 초가 걸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캐시어는 결론적으로 각 캐시어는 어떤 속성, 이게 속성 세 가지를 갖는 거예요. M, S, P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M은 최대 처리할 수 있는 비트 수, 최대 결제해 줄 수 있는 비트 수, S는 한 개 찍는 데 걸리는, 스캔하는 데 걸리는 시간, P는 그걸 이제 그 포장하고 결제하고 하는데 이제 걸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조건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C가 R보다 많거나 같고 캐시어의 수가 로봇보다 일단 많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캐시어가 부족해갖고 R이 막 줄 서 있고 이런 상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의 캐시어는 로봇 하나만 결제 처리해준다. 그러니까 로봇 하나가 몇 개의 이제 비트를 가지고 올 거잖아요. 걔만 처리해준다는 거죠, C는. 그러니까 로봇이 줄 서 있는 상황은 안 생긴다는 얘기인 거예요. 반대로 로봇이 자기 거 이렇게 나눠서 내가 뭐 100개를 갖고 있는데 60개는 여기서 40개는 여기서 이렇게 나눠서도 못해요. 깔끔하게 그냥 1대1.
1대1로 하나씩만 딱 해준다, 처리한다. 이 상황인 거죠. 자, 이제 이렇다고 했을 때, 조건들이 이렇다고 했을 때, 로봇들이 매우 합리적으로 움직여서 최적의 조합으로 비트들을 나눠들고 있다고 했을 때, 최적의 캐시어에게 가서 결제를 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몇 초가 걸릴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 결제하는데, B개의 비트를 이제 R기가 나눠서 이렇게 들고 가갖고, 이제 캐시어들한테서 이렇게 다 결제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토탈리 걸리는 시간이 최소값이 얼마일까? 가장 짧게 했을 때 몇 초가 걸릴까? 이건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풋 값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테스트 케이스의 수가 이제 먼저 나오고, 그 각 테스트 케이스의 수만큼 이제 요 두 줄의 이제 수가 이렇게 반복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두 줄이 아니죠. 이게 두 가지의, 두 세트의 이제 숫자들이 이렇게 이제 나올 텐데, R, B, C는 아까 말했듯이 로봇의 수, R은 로봇의 수, B는 이제 비트의 수, C는 캐시어의 수. 그래서 이제 캐시어의 수가 이제 나왔으면 MSP는 각 캐시어의 속성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캐시어가 M개의 그 비트를 처리해 줄 수 있고, 한 개의 비트를 스캔하는데 S초가 걸리고, 포장하고 결제하는데 P초가 걸린다. 그러면 캐시어가 이제 C기니까, C명, 사람인 것 같아요. C명이니까, 그 이제 C 줄이 나와야겠죠. MSP는 요거를 이제 입력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능한 최소 결제 처리 시간 초로 몇 초냐 그 수를 아웃풋으로 내주면 되는 거죠. 이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면 이게 지금 테스트 셋 1하고 테스트 셋 2의 그 입력값의 어떤 범위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테스트 셋 1은 R하고 C가 커봐야 5개고 비트의 수가 많아봐야 20개. 근데 테스트 셋 2는 R, C는 이제 맥스 1000까지인데 1000기의 로봇과 1000기의 그 캐시어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무지막지한 게 이제 사야 되는 비트의 수가 10의 9승, 10억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그 솔루션 1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분법을 써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분법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이렇게 검색하면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이분법이라고 해서 이제 검색을 하면 정리가 이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분법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 있어야 요 다음 얘기들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따로 이렇게 이제 학습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모르시는 분이라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 생각했었던 이제 솔루션은, 저는 이게 이제 일단 솔루션 한번 생각을 했었다가 구현을 하려고 애쓰다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서 솔루션 2를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간신히 성공했었어요. 이제 그 과정을 그냥 쭉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비트들이 이제 적절하게 분배된 최종 상황을 가정해 보면, 그러니까 뭔가 답이 되는 그 상황으로 만약에 이제 가정을 본다면, 처리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캐시어가 비트를 하나라도 다른 캐시어에게 넘길 수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맡은 비트가 하나라도 있는 캐시어에게 이제 넘길 수가 없다.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최적의 상황에서는 넘길 일이 없다는 거죠. 즉 비트를 처리해야 되는 캐시어들 사이에 편차가 최소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편차가 되게 크면 어디 이렇게 큰 데서 이제 작은 데로 이렇게 자꾸 이제 넘기면서 이렇게 더 낮추려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낮추고 그러니까 가장 최적으로 만들고 점점 만들고 완전히 최적이 됐으면 그때는 이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쓴 거예요. 전제를 이렇게 깔아 본 거죠. 이것들은 지금 보면 다 이제 저는 이렇게 제 생각의 흐름을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전제 조건을 다시 이제 좀 명시적으로 나열을 해보면, 일단 B개의 비트는 R 이하의 캐시어에게 이제 분배가 될 거다. 요거는 당연히 문제의 조건인 거잖아요. 그 캐시어는 R보다 많이 있긴 하겠지만, 결국 R기에 그 로봇이 들고 가야 되는 거고, R기는 각각 그 한 명의 이제 캐시어를 선택해서 가게 될 테니, 선택이 된 캐시어는 당연히 R과 같거나 아니면 R보다 작겠죠. 아니죠. 정확히 R이 돼야 되겠죠. 여기 지금 제가 그때 설명을 잘못 써놨네요. R 이하가 아니라 B개의 비트는 그리고 그게 있어요. R 이하가 되는데 요 문제에 지금 하나 써놓지를 않은 게 있는데, 어떤 R은, 그러니까 어떤 로봇은 그냥 비트를 그냥 안 사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도 가능은 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꼭 R이 다 들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네. 일단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극단적으로 한 명의 캐시어가 다 처리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극단적으로 한 R이 그냥 다 들고 그냥 갈 수도 있다인 거죠. 문제에 주어진 그 조건에 따라서.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는 R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거죠. 즉 캐시어가 부족해서 기다리는 경우는 없다. 캐시어가 부족해서 R이 줄 서 있다가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 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써보면, 자, 제가 이렇게 펜마우스 샀어요. 요런 거 좀 해보려고. 글씨 쓸 때 마우스로 그냥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게 터치패드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카운터에 C가 이렇게 캐시어가 막 이렇게 여러 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고, R기의 로봇이 이렇게 이제 뭐 있다고 했을 때, R기의 로봇이 막 이렇게 이제 있으면 와가지고 이제 비트를 계산하겠다 이건데, 요거는 다시 정리를 해보면 무슨 말이 될 것 같냐면, 이 C들 중에서, 이 캐시어들 중에서 몇을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 얘를 선택을 한다. 이게 만약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답을 안다고 가정했을 때, 얘네가 최적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비트들이 이렇게 몇 비트가 이렇게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몇 개의 비트를 처리하고 몇 개의 비트를 처리하고 몇 개의 비트를 처리하고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조합을 시켜놓을 수 있겠냐. 이 문제 결국은 이건 거예요. 어떤 C가 몇 비트, C 몇 비트. 이거 예를 들면 얘 3비트, 얘 0, 얘 2비트, 얘 1비트, 얘 0, 뭐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아무튼 결제를 차근차근 얘 한 다음 끝나고 얘 한 다음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동시에 들어가죠. 얘 하면 동시에 쫙 했을 때 결국 몇 초 하고 나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얘들 중에 가장 그 최대값이 큰 놈, 그러니까 가장 그 오래 걸린 놈, 오래 걸린 캐시어의 그 실행 시간, 이게 이제 그 포장하는데 걸린 시간, 그게 결국은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개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 이분법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능 고려 없이 그냥 단순한 알고리즘, 테스트 셋 1만 깨야겠다라고 이제 단순하게 알고리즘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뭐 저렇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비트를 하나씩 할당하는 거죠. 비트를 한 개씩 이제 처리 시간 최소가 되게 해주는 캐시어를 찾아갖고 걔한테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사실 할당을 할 때 그 뭐 전체 계산하는 게 이제 S하고 P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보니까 한 개 할 때 그때 만약에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걔한테 했어도 그 이제 그 캐시어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3개면 3개를 다시 또 이제 그 3개를 통으로 뭔가 계산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S만큼을 곱하고 그 다음에 P를 더하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다른 애가 더 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할당을 하고 나서 그거를 또 다른 캐시어한테 다 넘겨서 더 빠를 수 있는 애가 있는지를 찾는 거죠. 그렇게 찾고 또 다음 거 비트 할당하고 이렇게 1, 2를 계속 반복하다가 다 할 때까지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 캐시어의 처리 시간을 구하면 그게 답이다. 이제 그렇게 하면 테스트 셋 1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테스트 셋 2는 10의 9승, 10억 개. 10억 개를 하나씩 할당을 하면서 캐시어를 또 이렇게 2번에서 캐시어를 1000개, 1000인데 캐시어 수는 맥스 1000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10억 개 곱하기 1000번을 막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연산을. 그러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죠,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컴퓨터가 이제 이거를 해결을 못 해요.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돼.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얘는 이진법을 써야 되는 애구나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이제 추론해낼 수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요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이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문제들을 봤을 때 어떤 숫자가 좀 과하게 클 때, 그러니까 10의 9승이면은 그냥 딱 정직하게 요 10의 9승만큼만 루프를 돌린다고 해도 사실 무리거든요. 이렇게 좀 과한 숫자가 나왔을 때는 보통 요거 이분법으로 푸는 문제 아닌가? 라고 이제 접근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렇게 이제 풀리더라고요. 다른 경우들도 종종 예외적인 케이스들도 있지만 먼저 이제 이분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이제 한번 좀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분법은 이렇게 이제 숫자가 아무리 커도 이걸 지수적으로 감소를 시키면 몇 번 반복하지 않고도 되게 완전히 그러니까 되게 작은 수까지 이제 낮출 수가 있거든요. 2로 계속 나누면 2로 100번 나누면 웬만한 숫자도 다 되게 작아져요. 다 1 이하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숫자도. 왜냐면 반대로 2를 100번 곱하면 2의 100승이 되고 2의 100승이라는 숫자가 되게 크거든요. 어마어마해요. 이게 또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2의 10승이 10의 3승이고 그거를 이제 2의 10승 10의 3승이니까 여기에 33승을 더 곱해야 2의 100승도 안 돼. 2의 99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뭐 감 잡히죠. 10의 3승이 99승이 얼마야? 이거 뭐 10의 9승은 잽도 안 되죠. 아무튼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지수적인 어떤 원리, 지수적인 성격, 요소, 뭐 이런 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 이게 되게 큰 숫자들, 과하게 크다 싶은 숫자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단순 알고리즘, 방금 얘기했던 이 단순한 알고리즘은 테스트 셋 2를 절대 통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이진법이겠구나 인 건데 그 전에 이제 문제를 다시 정의를 해봤죠. 이진법을 어떻게 써야 되지? 뭐 이런 게 이제 그러려면 뭔가 문제를 다시 좀 이진법을 풀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얘인 거예요. 아이디어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써놓은 게 이제 생각의 흐름이라 그랬죠,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 비트의 수를 X축에 놓고 각 캐시어들의 처리 시간을 Y축에 놓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각 캐시어들에 대해서.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 이제 볼게요. 역시 펜마우스. 그쵸, 이럴라고 제가 이걸 샀죠. 그래서 여기가 이건 비트 수. 그리고 여기가 시간인 거예요. 이렇다고 했을 때, 자,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캐시어가 갖는 수가 이제 S가 있고 P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S가 하나 처리하는데 이제 하나 스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었고 P가 이제 그 포장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 비트 여기가 이제 X축,
여기가 이제 Y축이라고 했을 때, 그 비트가 X개의 비트가 있다 그러면, 그거 이제 그 캐시어가 그 X개의 비트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 그게 이제 공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S 곱하기 X 더하기 P. 네, 이렇게. 요거죠, 요거.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옛날 함수,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1차 함수인 거죠. 직선. 요 S가 기울기고, 요 P가 여기 이제 여기 요 Y축 만나는 점.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S가 1초 걸리고, 하나에 1초 걸리는데, P가 뭐 예를 들어 이제 2초 걸린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 2에서 시작을 해갖고, 기울기 1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뭐 이런 거. 이런 건 거죠. 그래서 각 캐시어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아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는 건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x가 이제 0일 때 p로 시작해갖고 x가 증가함에 따라 y도 증가하는 기울기 s의 1차 함수 그래프와 요게 지금 방금 제가 말한 요거 1차 함수 그래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캐시어마다 하나씩 그려진다. 지금 그렸죠? 그래서 방금 했던 거 요거 써놨었네요. 요거예요. y는 sx 플러스 p. 그래서 이제 단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캐시어의 직선은 계속 쭉 그릴 수 있는 그냥 끝없이 그릴 수 있는 직선이 아니라 맥스 x가 m일 때까지만 그려지는 유한한 직선. 이 m은 그냥 특정 뭐 이게 무조건 절대적으로 하나에 있는 숫자가 아니고 캐시어마다 각각 갖는 속성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직선들이 그냥 끝까지 이게 쭉쭉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각각 자기들의 m 값이 있는 거죠. 여기가 이게 m, 얘의 m은 이만큼인 거고 얘의 m은 이만큼인 거고 그런 거겠죠.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분법을 하려면 이분법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아신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할게요. 답을 이제 가정해 보는 거죠. 답을 이제 가정을 해 보는데 일단 지금 뭔가 그 별로 답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최종 그 시간, 그러니까 이제 최적의 시간, 이렇게 처리하는데 걸리는 그 시간을 이제 최소 값은 아무래도 여기 지금 P들 중에 가장 낮은, 요 밑으로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간으로 보면 여기가 최소가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최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는 제일 하여튼 큰 놈, 여기겠죠? 여기가 이거보다 더 큰 값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이. 왜냐면 뭐 이렇게 지금 아무리 뭐 다른 이 캐시어든 저 캐시어든 맥스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다 모든 걸 처리했을 때 이 선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위로는 뭐가 나오질 않으니까 반대로 요 지금 P 가장 작은 거보다 밑으로는 누구도 이제 처리한 예를 들어 비트를 하나도 처리하지 않아도 포장하는 데만 걸리는 시간이 제일 작은 게 여기기 때문에 요 밑으로는 어떤 뭐 캐시어도 이 밑으로 뭐 자기가 할 할당량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소, 이게 최대. 그럼 답은 이 사이 어딘가인 거죠. 그걸 그럼 찾으면 되는 거고. 그걸 그럼 찾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분법이 뭡니까? 자, 이렇게 반을 뚝 잘라가지고 이게 답이라고 했을 때 괜히 이게 답이 이건 거죠. 그래서 답은 이거보다 위에 있니 아래에 있니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건 거죠. 그래서 위에 있다면 아래 버려. 아래에 있다면 위에 버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눠가는 방식인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는 건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선을 너무 많이 그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렇게 했다. 너무 겹쳤다.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캐시어한테는 요 캐시어한테는 요만큼 비트가 이제 처리를 한 거고 요 캐시어는 요만큼 비트 처리한 거고 요 캐시어는 요만큼 비트 처리했고
얘도 어차피 요 밑에 있으니까 이만큼 처리했고, 4개의 캐시어가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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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을 처리했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가지고, 다 더한 게 B가 나와주면 끝. 그럼 답인 거죠. 네. B가 나와주면 끝인 거고, 대신에 이제 이게 B이면서 여기 있는 요 캐시어의 수가, 요 수가 그 R보다 크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쇼핑은 RB가 하는데, 커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 조건만 만족시키게 해서 이제 이진법으로 찾아 나간다. 요게 이제 방법인 건데, 방법인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간단하게는 지금 이렇게 이제 개괄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이게 지금 답을 이 이분법으로 이제 이 밑을 버릴지 이 위에를 버릴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논리에 의거해서 이제 얘를 위로 올려야 되는지 아래로 내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죠. 다시 위 구간을 버려야 될지 아래 구간을 버려야 될지, 다시 말해 답이 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위에 있다 그러면 아래를 버리고 가는 거고, 답이 위에 있다, 답이 아래에 있다 그러면 이 위를 버리고 가는 거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조건을 처음에 제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일단 최소값, 최대값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법으로 이제 100번 정도 반복하면 웬만한 진짜 그냥 아무리 큰 숫자, 10에 막 몇 승이에요? 3매 99, 33, 이게 몇 승이었죠? 네. 10에 99승이요. 헷갈리네, 갑자기. 2에 10승이. 하여튼, 엄청 큰 숫자도 이제 커버가 되는 거라 그랬죠. 이제 100번만 반복해도. 자, 이렇다고 했을 때,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SS가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을 가정하는 수, 요거 파란색 선을 이제 정하는 거죠. 처음에는 요 이렇게 최대값과 최대값을 사이값으로 이렇게 했다가 SS를 했다가 어떻게 정해가지고 아래를 버리겠다 그러면 위에서 또 여기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수를 이제 SS로 한 건데, SS 밑에 캐시어 직선이 몇 개가 있냐 그래서 그게 실시계로 정의하겠다. 그리고 비트의 수가 몇 개냐, BB개다. 이게 그 캐시어들이, CC계의 캐시어들이 처리하는 비트의 수, SS 초 동안, 그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자 이거죠. 그래갖고 BB가, 이게 이제 SS를 뭔가로 정했을 때, 딱, 뭐 중간이든 어디든 정했을 때, BB가 B보다 작으면 CC와 상관없이 SS를 위로 올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랐는데, 여기 이렇게 여기 총 이렇게 이제 비트수 요거를 다 더했더니 B보다 작은 거예요. 더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비트를 더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답이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래 구간을 버린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BB가 이제 B와 같은데 CC가 이제 R 이하면 뭐 어떻게 그때가 답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렇게 제가 나름 정리를 했었는데, 요거 굳이 다 안 읽을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틀렸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막 해서 복잡하게 막 이렇게 해서 이런가 저런가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했는데 틀렸어요. wrong answer, 어디 갔어? wrong answer가 떴어요. 그래서 이제 왜 틀렸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였냐면 두 가지의 문제를 발견했는데, 하나는 여기 보시다시피 뭔가 되게 복잡했어요. 조건이 너무 복잡했던 거지. BB가 B보다 작을 때 어떻고, 같지만 CC가 어떨 때 어떻고, 같지만 CC가 R보다 작거나 같거나 크거나 이럴 때 어떻고, 또 BB가 B보다 커졌을 때 CC가 R보다 작으면 어떻고, 크면 어떻고 막 이러면서 조건이 너무 복잡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 어딘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문제는 이분법에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결국 답이 정수일 때, 정수로 빠져야 될 때, 이분법은 결국 2로 나눠서 가고 2로 나눠서 가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3, 구간의 차이가 3인데, 이제, 그러니까 최소값이 뭐, 예를 들어 1이고, 이제 구간의 최대값이 예를 들어 4인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값을 구한다 그러면 보통 1 더하기 4 해갖고 그걸 2로 나누죠. 그럼 2.5죠 원래. 그래서 1하고 4 사이의 중간은 원래 2.5죠. 2.5인데 얘는 지금 2.5로 이제 안 해요. 몇 초? 이게 이제 초를 그냥 구해줘야 되니까 정수로 그냥 자연수로 이제 구해줄 거니까 따라서 그러니까 비트의 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초도 초지만 초도 초지만 여기 지금 초가 그렇죠. 이게 지금 초가 소수로 나올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비트가 반으로 쪼갤 수가 없는 애인 거죠. 이렇게. 비트는 하나로만 존재하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이제 자연수로 이제 존재해야 되는 애다 보니까 비트가 자연수니까 당연히 거기에 s를 곱하고 p를 더했을 때도 자연수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처리 시간도 자연수로 나올 수밖에 없어. 아무튼 그래서 1초에서 4초 사이의 중간값은 원래 2.5지만 얘는 보통 2로 가져 그냥. 요런 어떤 그 원리가 있어서 요게 나누고 할 때 잘못하면 이제 이렇게 그 최소값하고 최대값 구간이 이제 1 차이가 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하고 2 사이면 1.5지만 결국은 1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답은 원래 2가 돼야 되지만 이 1로만 계속 가다가 그냥 1을 답으로 선택하고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분법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까지 있어서 아무튼 솔루션 1 제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걸로는 wrong answer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솔루션 2 다시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원래 생각했었던 것보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였죠. 그게 이제 뭐였냐면 일단 최소값, 최대값은 아까랑 똑같아요. 이제 최소값은 일단 p 최소값으로 시작하고 최대값은 이제 b 전체 b에서 이제 s 최대값을 구하고 곱하고 거기엔 p 최대값. 아무튼 나올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수 처리 시간으로 나올 수 있다기보다 아예 그냥 가장 큰 수를 하나 정의를 해준 거죠. 실제로 나오지 않더라도 이건 절대 넘어갈 수 없어 라는 그 수를 최대값으로 정해놓은 거죠. 그러다 보면 어차피 이분법으로 그냥 답을 찾아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100번 돌아요. 100번 도는데 SS 밑에 이제 캐시어들을 비트 많이 처리한 순서대로 이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 학습을 해보면 뭐 탐욕법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뭔가 이렇게 휴리스틱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요때는 뭐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가 그냥 합리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캐시어가 제일 빠릿빠릿한 애가 그러니까 제일 많이 어떤 정해진 시간 안에 제일 많이 처리할 수 있는 애는 당연히 걔는 해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약간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SS 밑에 캐시어들 이제 SS 정해졌고 그 밑에 캐시어들이 쭈루룩 있는데 얘들도 사실 우리가 지금 다 쓸 거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정렬이 필요한 건 거죠. 일단 정렬이 필요한 건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캐시어들 SS 밑에 있는 캐시어들을 이제 정렬을 하는데 비트를 많이 처리한 순서 제일 많이 처리한 게 이제 먼저 나오고 해서 먼저 정렬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R과 그 캐시어 직선수 정렬된 캐시어의 직선수에 보다 이제 하여튼 작은 값 그러니까 R보다 커지면 안 되니까 선택된 캐시어가 R보다 커지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 수를 정하고 그 캐시어만큼에 대해서 비트 수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총합이 이제 BBB가 되게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다 처리해야 되는 그 라지 B보다 작으면 SS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아까 전에 했었던 얘기랑 같아요. 똑같죠. 여기 지금 요 안에서 처리한 거 캐시어 수 이렇게 처리한 게 총 비트 수가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총 라지 B보다 작으면 당연히 이 답이 여기 어딘가 있는 거니까 아래 버리고 위로 올라가야겠죠. 반대로 이제 BBB가 라지 B 이상이 되면 같거나 아니면 더 크면 클 수도 있죠. 크면 이제 여기서 벌써 이미 답이 이제 이 선에서 이게 이미 커버렸으니까 여기 이게 이미 커버린 거니까 여기 어딘가 있는 거죠. 밑에. 그래서 위 구간을 버리는 거죠. 이렇게 찾아간다.
그렇게 해서 100번 돌리고 그냥 로나 하이나 이제 아무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하이로 그냥 결정했어요. 이거는 뭐 아무튼 이분법에서 이제 구간이 이렇게 점점 좁혀지면 원래 결국은 거의 지금 이제 이게 거의 같은 값이 되게 돼 있죠. 거의 같은 값이 되게. 둘 중에 아무 놈이나 선택을 하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둘 중에 아무거나 로 또는 하이 중에 하나 선택한 게 저는 하이로 했는데 요거를 선택을 하면 걔가 정답이 된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테스트를 해봤더니 네,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얼마나 걸렸지? 지금 되게 오래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 소스코드 빨리 한번 훑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메인 함수죠. 네. t를 받아요. 테스트 케이스에서 t를 받아서 이제 돌죠. 루프를. 그래서 각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r하고 b하고 라지 r, 라지 b, 라지 c 값을 받아요. 로봇의 수, 비트의 수, 캐시어의 수. 그래갖고 이제 캐시어의 수만큼 루프를 돌아요. 그래서 이제 라지 C만큼 MSP를 이제 받을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M하고 S하고 P는 이렇게 배열로 해서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M은 이제 최대 처리할 수 있는 비트 수, 그 캐시어가. 얘는 이제 한 비트 그 스캔하는데 걸리는 시간, 라지 S. 그리고 라지 P는 이제 포장하는데 걸리는 시간, 결제하고 포장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입력값들 다 받아주고 나면 이제 솔브 메소드로 줄여갖고 알고리즘을 실행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솔브 메소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Pmin, Pmax, Smax 뭐 이런 어떤 값을 구하는데 이게 이제 의미는 우리 그 P값 받은 것들 중에 가장 최소값이 얼마인지 구하는 거, 이거는 P 최대값 구하는 거, 그리고 이제 S의 최대값을 이제 구하는 거. 그래서 이제 캐시어만큼 루프를 돌면서 여기서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민값, 맥스값 구하는 방식은 뭐 이렇게 당연히 당연한 방식이고 이렇게 이제 최대한 큰 값으로 해놨다가 이거보다 이제 작으면 얘를 치환해주고 뭐 이런 식. 반대로 맥스는 최대한 작은 걸로 해놨다가 이제 큰 게 있으면 그걸 치환해주는 식으로 한편에서 P의 민 맥스 값과 S의 맥스 값을 구하는데 얘들을 왜 구했냐면 결국 요 구간 SS가 이렇게 이제 요거 이분법을 실행할 구간. 가장 이분법을 실행할 때 처음에 어떤 최초의 그 구간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구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소값 여기인 거죠. P의 최소값 이하로는 절대 처리 시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반대로 그 캐시어들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놈의 그 처리 시간을 넘어갈 수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Smax B 곱해갖고 Pmax. 하여튼 이 숫자는 넘어갈 수가 없다. 정답이 이거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걸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로가 있고. 자, 이제 이분법을 실행합니다. 100번을 돌려요. 그래갖고 하이하고 로의 중간값 S 설정을 한 다음에 자, 이제 뭔가 실행을 해서 이게 어떤 로직을 실행을 해서 이 SS, 그러니까 이제 로우하고 하이가 있잖아요. 이게 구간을 이제 올릴지 내릴지, 다시 말해서 윗 구간을 버릴지 아래 구간을 버릴지, 요거를 이제 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다가 이제 하이하고 로우가 같아지면 브레이크 하는 거고, 이게 뭐 안 되더라도 1 차이가 나면 이게 계속 안 되겠죠. 결국은 나와서 하이를 답으로 정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럼 get up down에서 하는 예 뭐냐? 이게 up이냐 down이냐 이제 요거를 이제 그 결정하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여기서 아까 전에 이제 설명했었죠. 소팅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SS가 이제 설정이 됐으면 그 SS에 대해서 이제 캐시어들을 싹 이제 한 바퀴 돌면서 루프를 돌면서 그 SS 정해졌으니까 그 캐시어에 대해서 총 비트 처리할 수 있는 그 비트, 그 캐시어가 처리할 수 있는 비트를 계산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요거인 거예요. 네. 이거는 뭐냐면 여기 지금 아까 전에 요 공식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y는 s 곱하기 x 플러스 t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뭐냐면 y가 시간이었죠. x가 비트고. 근데 나는 지금 x를 구하고 싶어 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변환한 거예요. x만 남기기 위해서 p를 이쪽으로 빼고 그 다음에 요 s로 나눈 거. 그래서 x는 y-p 나누기 x 이게 얘입니다. 얘고 그 다음에 요 지금 비트 넘버가 나왔어도 사실 그 캐시어가 최대 처리할 수 있는 게 m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민 값으로 해갖고 더 작은 값 해갖고 이제 갖고 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게 이제 비트의 수를 갖고 오는 거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숫자들이 다 이렇게 이제 배열에 정해졌으면 소팅을 하는 거예요. 소팅해서 리버스, 그러니까 최대 제일 많은 놈이 먼저 나오게.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R이거나 아니면 CC 요 개수 요거 있었잖아요. 개수 CC거나 해서 더 작은 값. 그러니까 캐시어의 수가 아무튼 R보다 더 커질 수는 선택된 캐시어의 수가 여기 지금 CC는 선택된 캐시어의 수인 거예요. 네, 이제 더 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더 작은 값만큼 반복을 하면서 제일 큰 놈부터 이렇게 해서 더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BBB가 라지 B보다 작으면 아직도 지금 답이 위에 있어. SS 지금 설정된 SS는 너무 작아. 더 큰 값이야. 아래 구간 버려.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 해서 U. 그렇지 않으면 D. 해갖고 여기서 이제 U면 요 아래 구간 그 하한선 영역을 위로 이제 올려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 선을 아래로 내려주면서 윗구간을 그러니까 로우를 SS로 치환한다 이 얘기는 로우하고 하이가 있었을 때 SS는 요 중간에 있었겠죠. 근데 로우를 하이로 여기로 옮긴다. 즉 아래 구간 버리겠다. 반대로 이렇게 했을 때 하이를 여기로 낮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윗 구간을 버리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렇게 이분법 돌아갔고 하이를 구해서 해보면 이것이 이제 답이 실행이 되겠냐. 이렇게 이제 코드를 카피해서 딱 붙여놓고 딱 실행을 하면 여기서 여기 펜딩 저지먼트 나오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네, 여기 테스트 셋 테스트 1, 2가 다 통과했다. 11점, 21점, 32점을 얻은 거죠. 시간 안에 풀었다면.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되게 오래 얘기했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